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학생부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8학년도 대학 입시는 큰 변화가 있는데 모두들 큰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는 정시가 되더라도 수능 점수뿐만 아니라 수능 점수뿐만 아니라 여기에 학생부가 들어간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전형 요소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부의 요소가 들어간다. 물론 수시는 1단계 서류 통과에서도 학생부가 중요하게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 학생부가 정작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솔루션은 아무도 제안하고 있지 않은 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부를 그러면 정말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수업으로 진행시켜 주려고 하는 거고요. 학기 중에 학생들 스스로 학생부를 준비하는 것,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대부분 생각하기에 외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부를 만드는 과정, 이런 거는 한 10년 전에 진행됐던 이야기죠. 이런 거를 기대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저희가 제안드리는 거는 학생들이 학기 중에 학생부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죠.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돼야 되느냐, 학생들의 진로 적성을 미리미리 심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충분히 선행해주게 되면 특히나 과학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런 진로 적성에 맞는 학생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기조로 지금 준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활기록부에서의 평가 항목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교과학습 발달사일 테고요. 교과는 당연히 지필고사로 보게 되는 교과 성적이 있을 테고요. 교과 성적, 그리고 교과에 따라서 뭐가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죠. 세트, 세부 특기사항, 이걸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학교의 자율활동 같은 경우가 창의적 체험활동에 들어갑니다. 학업 관련 탐구활동이라든가 독서활동,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적어주시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자치활동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율활동은 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자치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는 만들었지 않지만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건의에 의해서 학교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그거를 자치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교내 학술대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자율활동입니다. 좀 이따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주로 취미 활동 위주로 많이 하는 학교도 있고요. 2, 3학년 때가 되어야지 진로 적성 나타내는 동아리로 활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추천드리기로는 1학년 때부터 충분히 진로 적성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진로 활동으로는 일단 선택 과목이 중요하죠. 일반 교과와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전공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택 과목으로 어떤 테크트리를 탔느냐, 공학 계열이냐, 의학 계열이냐, 혹은 자연 계열이라면 수학의 심화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에 질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 질적 평가가 되는 것 자체가 역시 세특이나 다른 요런 수행 평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진로 활동이 나타나는가를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학생부에 출력되지 않는다라고 너무 방심하면 되지 않고요. 서울대에서도 발표를 하고 여러 학교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인성평가라고 하는 항목을 반드시 평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부활할 가능성도 충분히 큽니다. 특히나 의대 같은 경우는 항상 MMI 면접 등에서 인성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도 잘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삼성고등학교, 죄송하지만 서울에 있는 삼성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삼성고등학교의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어본 겁니다. 그러면 뭐 융합형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 과학 캠프를 운영하기도 하고 다양한 연관성 활동들을 얘기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자율활동이라고 하죠. 문과 계열 학생들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융합형 인재를 위한 거, 그런 것들도 요새는 학교들에서 개발해서 좋은 자율활동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봉사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죠. 비즈공예, 교지 편집, 뭐 영자신문, 아니면은 뭐 음악도 있어요. 음악. 뭐 그래서 댄스 동아리가 됐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같은 경우는 진로 적합성을 나타내기는 어렵겠죠. 그거보다는 뭐 자연계열, 아니면 다른 뭐 수학 탐구가 됐던 여기도 있죠. 뭐 공학 실험이 됐던 이런 요소들을 1, 2, 3학년이 학년이 한꺼번에 하는 동아리 활동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의미가 있겠죠. 많은 학교들이 뇌과학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1, 2, 3학년이 한꺼번에 진행하는 학교 동아리와 같은 형식을 많이 취하고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를 기록할 때 원칙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을 기입하는 란을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학급의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고 누가 기록을 하도록 돼 있죠. 누가 기록. 여러 번에 걸쳐서 누가 기록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가 되도록 행동 특성 사항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 2, 3학년 3개의 추천서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추천서는 학생이 진로 적합성하고 전공 선택을 위해서 얼마만큼 인상적으로 활동했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본인이 어떤 전공을 진행할 건지에 소문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활동, 지속적인 활동, 그리고 심화된 활동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과학, 특히 뭐 공학 계열이 됐던 의공학 계열이 됐던 의약학 계열이 됐던 그런 색깔을 1학년 때부터 나타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추천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게 달라지는 거니까요. 꼭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시정을 준비하는 진입장벽은 통합과학의 심화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자기주도적인 수행평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특도 할 수 있고요. 동아리 활동에 연계해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도 할 수 있고 학교의 자율이나 자치 프로그램들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심화 선행을 해놓지 않으면 이런 과정들이 선행이 되지도 않고요. 성취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미한 겁니다. 이거는 활동형 통합과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두 가지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내신이나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통합과학하고 그 다음에 활동형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이 나눠져 있다는 것들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심화가 돼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전공 탐색 과정도 가지는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수학, 과학의 선행 자체는 영어나 국어나 혹은 수능이나 여러 가지 거를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앞선 그런 기초 재료가 되는 거죠. 수학, 과학의 선행 심화가 돼 있지 않은데 영어, 국어 뭐 아니면 다른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도 수학, 과학 속진 심화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능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가볼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를 준비하는 활동형 통합과학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통합과학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수능은 3년 동안 준비하겠죠. 1학년 때 통합과학을 할 테고요. 수능 과목이니까 2학년 때도 통합과학을 할 테고요. 수능 과목이니까 3학년 때도 통합과학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좀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지금 보이는 거는 수능 과목으로 예시 과목으로 나오는 거고요. 충남교육청에서 나온 뭐냐면 교수학습 자료예요. 이런 걸 보게 되면 활동형 통합과학을 어떻게 진행해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면 뭐 광합성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하나 더 재밌게 넘겨보면은 통합과학에는 질병의 진단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의 진단에서는 요 통합형, 활동형 통합과학으로 제시하고 놓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는데 항원항체 검사의 원리 혹은 PCR 검사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PCR의 원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도 통합과학에 들어있어요. 이런 정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진로적성, 적합성,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통합과학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냐.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면 학기 중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충분히 학생들하고 교감해서 학생부 내용들을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게요. 교과학습 발달사항은 교과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필고사랑 수행평가. 근데 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그러면 학교에서 기술과 가정시간, 가정수행이 자기의 진로와 관련 지어 가지고 정리를 해오래요. 그러면 자기의 진로는 무엇이고 전공은 무엇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거는 가정수행평가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가 아니라 통합과학의 수행평가는 노골적으로 유전정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DNA에서 단백질까지 센트럴 도그마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적어도 생투 정도가 돼 있어야 이런 수행평가가 원활하게 가능해요. 통합과학은 특히 생물명과학 파트는 생투의 요약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심화가 돼 있지 않으면 이런 수행평가도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는 이제 교과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를 보죠. 비교과는 크게 두 가지, 자율활동하고 세부특기사항. 이건 과목별로 세부특기사항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적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과라고 합니다. 교과는 성적하고 수행평가, 비교과는 자율활동하고 세특활동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비교과도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이 친구는 과학 심포지엄에 나간대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학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건 자율활동 프로그램이겠죠.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어떤 것들을 진행하면 좋겠느냐. 항생제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저하고 자문을 받는 거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세특 프로그램이래요. 학교에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세특 프로그램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통합과학 내용하고 연계지어서 그리고 자기의 진로 적성하고 연계지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요거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지금 본인이 직접 수업을 디자인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세특 프로그램으로도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형태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의 수행평가에서 논문 하나를 요약해 가는 거래요. 근데 본인이 통합과학 주제랑 맞춰가지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 이제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떤 거를 참고를 해주겠느냐. 그럼 학기 중에도 저는 학생들한테 자료를 공급해줘가지고 스스로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스스로 하고 이 가이드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심학습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진로 적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자연계열이라고 하더라도 통합과학으로만 진로 적성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나 수학 혹은 체육이나 음악 교과에서도 세특은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특을 쓰는 과목은 굉장히 많은데요. 대신 모든 과목에서 요새는 자기의 진로 적성에 맞춰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죠. 그리고 이런 거를 만들 때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의학 계열을 쓰겠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과학이라든가 의학적인 내용만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융합적 인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융합형 인재상 여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수학 교과에 해당하는 심화, 물리 교과에 해당하는 심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밸런스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거를 좀 지도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수학 세특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뭐냐고 얘기했냐면 학생이 수학 세특으로 자기 진로 적성에 맞춰가지고 세특 보고서를 써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학 1학년 단원에 맞춰서 해오래요. 그래서 제가 삼각함수를 배우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2학년 때 배운대요. 1학년 때는 선형함수, 1차 함수밖에 안 배운대요. 고등학교 1학년에는. 그래서 1차 함수로 자기 진로 적성하고 맞춰서 뭐를 좀 해오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둔 게 선형 판별 함수, 인공지능에 사용하는 거죠. 그런 거를 제안을 해준 거고요. 그랬더니 학생이 어렵다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어렵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바꾸고 싶다.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이런 걸로 그러면 1차 함수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용 별로다. 열심히 다시 해봐라. 원래 공부는 찾아보면서 하는 거다. 기계학습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달래서 선형함수에 분류해서 학생이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근데 챗 GPT 도움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괜찮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용 잘 정리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세특 보고서는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수학 교과의 세특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겠죠. 그러면 이거는 영어입니다. 영어.
네, 이 학생의 보고서 궁금하신다는 분이 많아가지고 선형함수의 보고서를 이렇게 그냥 잠깐 표시를 해준 거고요. 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세특도 자기가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제시문이나 이런 것 중에서 자기가 좀 관심 있는 거, 이 친구는 미러 뉴런, 뇌과학 얘기죠. 거울 뉴런에 대한 해당하는 제시문이 나왔었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 교과의 세특도 진로 적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뉴로사이언스 교재도 PDF 파일로 보내주고 하는 모습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융합형 인재, 그리고 의학 계열만 지원할 수는 없어요. 수시로 공학 계열을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완벽한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융합형 인재가 중요하다. 그러면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골고루 공부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컨설팅도 필요하고요. 제가 도움을 주고 우리 학원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얘기겠죠. 그리고 교과와 연계돼서 얼마만큼 그런 소재들을 미리 선행을 학습을 했느냐. 그래서 이 지금 겨울방학에 교과 관련된 연계로 주제 강의를 해서 심화된 내용, 그 다음에 여러 소재들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학기 중에 가능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또 학기 중에는 1대1로 지금 여러 사례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이 됐던 오프라인이 됐던 이런 방식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도해 주는 방식을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 아마 수요일 날 이런 정도의 개강을 지금 예비고1 학생들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통합과학을 주제로 해가지고 주제들을 나눠서 통합과학 순서에 맞춰가지고 의약학 계열 그리고 뇌공학 계열의 진로 적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구성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세특 보고서로 삼을 내용들 그리고 연습할 내용들을 이미 만들어냈죠. 그래서 통합과학 주제로 일단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우주의 탄생, 지구의 탄생, 생명의 탄생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생명체의 탄생 조건이 뭔가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외계 생명체의 탐색 그 다음에 RNA의 세계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고 주제별로도 여러 소재별로도 예술, 에너지 이거에 따라서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교과에서 어떤 내용들이 사용되느냐 이런 걸로 좀 아이템들을 만들어 놓고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도를 해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행성 탐사,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 탐사를 하겠다 그러면 탄소나 수소, 산소와 같은 가벼운 원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6000 켈빈 정도 되는 온도와 질량을 가진 별이 필요합니다. 별이, 즉 태양이죠. 태양. 태양을 찾는 탐사를 하는데 물리학적인 요소, 그런 조건을 갖는 요소가 뭐가 있겠느냐. 별의 원소 스펙트럼을 통해 가지고 화학적인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도 이걸 할 수 있고요. 당연히 탄소 중심 분자나 물이 생명체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드레이크 방정식이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수학이나 물리적인 의미를 이용을 해서 이거 우주에서 이런 별을 찾는 원리 기타 등등 이렇게 연계돼서 지도를 하거나 아이들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도 세브란스 의학교육 추천도서 100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방학 때 두세 권 정도는 못 해볼 것 같아요. 모든 것의 기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책 읽기를 하고 요약 정리를 미리 해본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모의로 세특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세특 보고서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통합과학 세특 보고서다. 그래서 활동 제목은 뭐다? 예를 들면 RNA의 세계다. 이러면서 손으로 꼭꼭 눌러 써서 그러면 이건 뭐냐? 수행평가니 세특이니 관련 단어는 뭐고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보고서의 내용을 보진 않아요.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다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표지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열어보지 않더라도 보고서 표지 한 장만 가지고 수행평가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고 여기에서 뭐를 얻었으며 이런 활동들을 선생님이 반영을 해주든 안 해주든 꾸준히 선생님 책상 위에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행동 특성, 종합의견을 써줄 때도 주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방학 때 회차별로 이거를 보고서를 하나씩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캡처해서 한번 보시고요. 여러 면에서 이 프로그램들은 대학의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회차별로 보고서를 이 세특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용은 못 쓰더라도
표지라도 요약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고 있어요. 표지라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네, 뭐 운반 단백질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실제로 뭐 바이오 유스 캠프, 충청 지역이니까 잘 아시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유스 캠프 보고서에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동 단백질, 어떻게 운동 단백질이 우리 몸 세포 소기관에 있는 물질들을 이동시키느냐, 이거의 물리적인 메커니즘이 뭐냐, 이런 거가 줄다리기랑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물리적인 요소, 생물학적인 요소, 이런 요소론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학생부에 대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제 프로그램 이걸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